1년 반 동안 저는 손주가 일하는 병원에서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손주는 저를 몰라봤고 저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망가뜨린 건 바로 저였다는 것을.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의 고백을 바탕으로 다시 엮은 기록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지른 실수가 여러분 마음에도 조용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이야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여기 화장실 청소 아직 안 끝났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제 유일한 손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마저 하겠습니다. 손주는 제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친할아버지라는 걸 전혀 모르니까요. 제 이름은 김태수, 올해 68입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구청 건축가에서 37년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평생 원칙대로 살았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청소부 조끼를 입고 대학병원 화장실을 닦고 있습니다. 1년 반 전부터였습니다. 손주 김도윤이 이 병원 흉부외과에서 전문의로 일한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보기 위해 저는 이 병원 청소 용역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도윤이는 38입니다. 미혼이고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지켜본 결과였습니다. 병원 약사 서윤아 씨가 2번이나 식사 제안을 했지만 도윤이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소개팅을 권하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료 의사 최민석이 형, 이러다 진짜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으면 도윤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낫지.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는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38 남자가 연애도 결혼도 거부하고 혼자 산다? 그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깊은 상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속았거나 혹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도윤이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시설팀 반장 박철민을 찾아갔습니다. 박철민은 제가 구청에서 일할 때 민원 처리로 도와줬던 후배였습니다. 그에게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철민아, 나 좀 도와줘. 손주 옆에서 일할 수 있게 배치 좀 바꿔줄 수 있겠나? 박철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도윤 선생님이 형님 손주라는 거 아세요? 모른다. 연락도 끊긴 지 오래야. 그럼 왜 그렇게까지? 내가 이 아이를 바로잡아야 해. 내가 아니면 이 아이는 망가진다. 박철민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흉부외과 병동 청소 담당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도윤이를 지켜봤습니다. 아침 7시 도윤이는 항상 정확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퇴근도 혼자, 저녁도 혼자였습니다. 주말에도 병원에 나왔습니다. 당직도 아닌데 차트를 정리하고 논문을 읽었습니다. 사람을 피하듯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윤이가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을 때 일부러 지나가다가 물을 쏟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도윤이는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진 않으셨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을 꺼버린 사람처럼. 그날 밤 저는 상도동 집으로 돌아와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도윤이는 제 아들 김성훈의 아들입니다. 성훈이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도윤이는 23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정민은 장례식장에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도윤이 데리고 따로 살겠습니다. 아버님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윤이는 내 손주야. 손주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민은 도윤이를 데리고 사라졌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손주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의사가 되었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피하는 눈빛, 관계를 거부하는 태도, 혼자 살겠다는 고집. 이 아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불안한 걸까요?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사건은 3주 후에 터졌습니다. 그날 저는 흉부외과 병동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 괜찮으시면 제 친구 소개해 드릴까 했는데요. 약사 서윤아 씨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용기 내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도윤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아, 그냥 친구로 만나시는 것도. 유나 씨, 저한테 기대 안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누구도 만날 생각 없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복도 밖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도윤이를 따라갔습니다. 도윤이는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아 혼자 김밥을 먹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때 동료 의사 최민석이 다가왔습니다. 형, 유나 씨 오늘 울면서 나가던데. 형이 또 차갑게 잘랐어요? 도윤이는 김밥을 씹으며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형, 진심으로 묻는 건데 혹시 트라우마 같은 거 있어요? 아니면 과거에 누가 형한테 상처 줬거나. 없어. 그럼 왜 이래요? 38이면 결혼도 생각해야 할 나이 아니에요? 도윤이는 김밥을 다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불행해져.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맞아. 최민석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이 무슨 저주라도 받았어요? 도윤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그날 저녁 저는 박철민을 찾아갔습니다. 철민아, 도윤이 과거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나? 박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형님. 다만 병원에서 소문은 좀 있어요. 무슨 소문? 도윤 선생님이 대학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얘기요. 그 이후로 아예 연애를 안 한대요.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문제,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그렇습니다. 도윤이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거나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을 피하며 사는 거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구해야 한다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개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윤아 씨를 찾아갔습니다. 유나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윤아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저한테요? 제가 도윤 선생님 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 카페 구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 씨, 제가 보기엔 도윤 선생님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유나 씨가 조금만 더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나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가 오래 지켜봤습니다. 도윤 선생님 눈빛이 유나 씨 볼 때 다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도윤이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유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다가가세요. 도윤 선생님은 경계심이 강하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유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도윤이도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유나 씨가 도윤이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도윤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 제발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유나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돌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참지 못하고 도윤이를 따라갔습니다. 도윤이는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저도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습니다. 도윤이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도윤이가 혼자 소파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도윤이가 사람을 피하는 진짜 이유를, 도윤이가 사랑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 모든 이유의 출발점이 누구였는지를 저는 아직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잘못된 건 누구였을까요? 사건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그날 저는 흉부외과 병동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의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 씨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씨, 저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유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 저는 도윤이를 기다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려는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도윤이는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청소 조끼를 벗었습니다. 나야. 할아버지다. 도윤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김태수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너 때문이다. 너 이렇게 사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제 삶에 왜 관심 가지세요? 넌 내 손주야. 내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쓰냐? 도윤이는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38배 혼자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여자도 안 만나고 사람도 피하고 그게 정상이냐? 도윤이는 차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저는 문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과거에 무슨 일 있었는지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도윤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상처받은 거 알아? 누가 너한테 상처 줬는지 몰라도
그거 극복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할아버지, 도윤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제발 제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 전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소리야? 도윤이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제가 23 때 여자친구 있었던 거.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 애. 이름이 뭐였지? 한지민이요. 그래. 그 애. 그래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애한테 찾아가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죠? 우리 손주는 의대생이야. 너 같은 애가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헤어져. 그렇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지민이는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제 전화도 안 받았고 문자도 안 읽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요. 도윤아, 그건 너를 위해서. 위해서요? 도윤이가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직후였어요. 전 혼자 남겨졌고 엄마는 매일 우셨고 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때 지민이가 유일하게 저를 붙잡아줬어요. 그래도 그 애는 너한테 맞지 않았어.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할아버지, 도윤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죠? 내가 옳다. 내가 정한 게 정답이다. 너희는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렇게 아버지도 할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직장도, 결혼도, 집도 전부 할아버지가 정하셨죠?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산 적이 없었어요. 저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떠난 이유 아세요? 할아버지가 저한테까지 그러려고 했으니까요. 의대 가라. 이과 가라. 이 병원 가라. 저는 할아버지 인형이 아니에요. 도윤아, 그건 다 너를 위해서. 위해서가 아니에요. 도윤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심하고 싶어서였어요. 내가 이 아이 인생을 다 정해놨으니까 이 아이는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도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지민이 이후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왜? 무서워서요. 뭐가?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할아버지가 찾아갈까봐, 제가 누군가를 아끼면 할아버지가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까봐,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할아버지처럼 될까봐 무서웠어요. 무슨 소리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인생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망가뜨리는 사람, 그게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전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사랑도, 관계도, 가족도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저도 할아버지처럼 그 사람을 망가뜨릴 것 같았으니까요. 도윤이는 차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손대지 마세요. 도윤아, 유나 씨한테 접근하신 거 알아요. 저한테 마음 있다고 거짓말하신 거 다 알아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철민 형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부탁하셨다고 제 옆에서 일할 수 있게 배치 바꿔달라고. 도윤이는 차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제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그게 저를 위하는 거예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주차장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도윤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인생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망가뜨리는 사람, 제가 할아버지처럼 될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도윤이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를 망가뜨린 사람은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도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들 성훈이가 직장을 정할 때도,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집을 살 때도 저는 모든 걸 정했습니다.
내가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대로 하면 틀림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느리 정미가 떠날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성훈 씨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박철민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도윤 선생님이랑 대화는 하셨어요? 했지. 그 아이 말이 다 맞더라. 박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조끼를 벗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벗자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도윤이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말이 맞았어. 나는 평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를 통제했구나. 너를 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안심하고 싶었던 거였어. 이제 나는 내 인생에서 나갈게.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살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주면 좋겠어. 너는 나와 다른 사람이야. 너는 내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어.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제발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원하지 않는 연락일 테니까요.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도윤이가 스스로 찾아올 날이 온다면 그때 주면 되겠지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갑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누군가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삽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도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할아버지를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할아버지도 두려웠던 거겠죠. 우리가 잘못될까봐, 우리가 다칠까봐, 그래서 모든 걸 통제하려 하셨던 거죠. 저도 지금 그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저는 요즘 유나 씨와 가끔 커피를 마십니다. 아직 연애는 아니에요. 천천히 가고 있어요. 무섭지만 해보려고 해요. 할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요. 언젠가 제가 준비되면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고마웠습니다. 사랑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살게 놔두는 거였습니다. 저는 평생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압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인생을 정해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